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은행권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가 저축은행 또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은 연체 가능성이 낮은데요. 하지만 1년 동안 금리 상승폭이 신용대출보다 2배 이상 커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 주춤하고 안 좋았다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죠. 올 하반기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금리가 안정화될 테고요. 또 금리가 좀 내릴 거다라는 또 예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연끌을 통해서 이제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도 부담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현재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부동산이 너무 이제 어렵다, 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가격이 몇 달 사이 좀 조정이 되면서 다시 재진입하는 세대가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되게 되면 관심이 또 몰리고 수요가 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투자 상품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가장 유망하다. 뭐 향후 1년 동안에 내가 현재 투자한다면 난 여기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국내 부동산입니다. 그게 29.6%. 가상자산이 그래도 조금 힘을 좀 받고 있죠. 27%, 해외 주식이 18.5%, 국내 주식이 16.5%, 원자재라든가 금달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29.6% 정도, 30% 정도는 그래도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상품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단언컨대 실제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어디에 있는 집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나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이 어디 있든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었지만 이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 그게 어떤 거냐 봤더니 강남에 있는 일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한 80% 가까이 되고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일반 아파트들 보통 20-30억 이상 주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상품이고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를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사두면 무조건 돈 된다는 건 무조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진입하기가 어려운 장벽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강남권에 있는 일반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오피스텔, 상가, 기타 순인데 뭐 이걸 봤을 때도 뭐 현재 실제적으로 강남 불패다라는 내용은 지금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집을 강남권에다가 여유가 있다면 강남권에 집을 한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소유를 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또 세대별로 봤을 때 근데 실제 자본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모아둔 돈, 계속 돈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만 아껴 쓰기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또 그때 당시 실제로 이 시기에는 집을 마련했던 70년도, 80년도 이 시기에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42에서 56세까지 딱 중간에 낀 세대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의존을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절반 정도 또 그 이상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만 내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 지원, 증여나 상속 포함해가지고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집은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정말 외곽으로 나가서 교통편 불편한 지역으로 정말 저렴한 주택을 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게 당연히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원 없이는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젊은 세대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봤을 때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실제로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살 집만 있으면 되지 남의 집 살이만 안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우리 어른 세대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뭐 어쨌든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 또 생각도 같이 했던 세대고요. 실제적으로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MZ 세대까지 다 포함시켜서 굉장히 적극적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택시장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잠시 주춤했던 2030 세대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올해 1분기를 보더라도 작년 4분기에는 22.2%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26.6%대까지 올라갔죠. 그 얘기는 30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조정이 됐다라고 계산을 하고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내가 살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진입을 하는 거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게 되면 세종시가 1등이고요. 울산, 서울, 경기, 이순 입니다. 거의 30%입니다. 거의 현재 10명 중에 3명 정도 다 30대다라고 하는 내용이 서울, 세종, 울산, 서울, 경기 광역화된 도시나 업무 집중 지역들 또 현재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재 그로 인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30대 아파트, 30대가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고무적인 사실은 실질적으로 2030 세대가 다시 또 재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현재 추가된 거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 규제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서울 지역은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까지 봤을 때 그 나머지 지역은 다 규제가 해제됐지만 규제는 더 풀어야 된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제도적인 규제 개혁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금융 규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도한 빚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있긴 하지만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떤 세대든 간에 대출을 끼지 않고는 집을 사지가 못하는 세대거든요.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실제적으로 70%대 넘는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부동산 지역의 규제 제도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또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느낀다라는 부분이 70%대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망라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실제로 이번 규제 제도가 어느 정도는 더 풀리면서 과감하게 금융권까지도 조금 더 저금리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들 예전처럼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로 쉬운 조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금융시장 안정화에서는 기준금리라든가 금리가 조금 더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더 시사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3년도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보합 국면은 맞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98.4, 99.9, 97.7, 100보다 아래면 실제로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100을 넘어갔습니다. 5월 달에. 101.5, 103.3. 이거는 현재 전국적인 수치고요. 수도권 지역이 더욱더 많이 오른 겁니다. 현재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은 아직 100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른 편이죠.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실제 상승이면서 보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심리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매와 전세 다 포함시킨 거고요. 여기에 매매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2023년 4월 달에는 거의 100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이게 112, 115, 10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사야겠다. 현재 수요자들보다, 그러니까 매도자보다도 매수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매수 의사가 더 많다는 얘기고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조건만 맞는다면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과 5월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4에서 5, 현재 3%대까지 이제 높아진 걸 보게 되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오르지 않겠나라는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택 전세 시장도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세 시장이 요즘에 현재 전세 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긴 하나 4월 달에 89, 98, 90 거의 100이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하강 국면이었다가 똑같이 하강 국면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는 높아졌다는 겁니다. 2%에서 3%대까지.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다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은 다 올랐다는 얘기죠. 이제는 전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되고 옥석이 조금 가려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세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현재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90%대까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 시장을 조금 더 끌어나가기 위한 소비자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 전세 시장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치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상이나 현재 그래프를 보면 아시다시피 내 부동산 자본 수익의 매도 차익이 증가할 거라는 현재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가 조금 상승한 겁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안정화가 조금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 수요나 구매력이 또 재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에코 세대 현재 청약시장이 조금 더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되는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금리 조정, 실제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안정이 되고 미국 금리도 현재 어느 정도는 동결 또는 현재 하락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금 적금 상품이 실제로 한동안 어느 정도는 인기가 높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적금 상품의 금리까지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기는 감소할 테고요. 왜냐? 금리 당연히 조정이 되면서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금리에 지금 현재는 2배에서 한 3배 정도만 나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익 발생되는 지역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투자할 마음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거기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제는 창업을 해서 그 돈을 다 현재 내가 정말로 잘못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알짜배기 물건을 사서 임대를 놓지 않으면 내가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 상품의 인기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상가라든가 이런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2인 가구가 폭발적 증가는 당연히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 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중소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의 인기가 또 현재 다시 또 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조정되면서 현재 이 금리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면 난 투자할 마음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 조금 더 나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 하반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나한테 잘 맞는 투자 상품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박영시 소장님의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격변기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박영시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역세권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는 현재 굉장히 큰 상가입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재역이고요. 양재역은 현재 W세권이죠.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환승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GTX C노선이 또 가설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주변 양재 역세권, 양재 권역의 개발이 양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 바로 아래는 양재 IC, 양재 IC와 양재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업무지구와 현재 초고밀도 상권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서초 RNC 단지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현재 그 주변이 또 현재 어느 정도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 시설들이 늘어나는 거, 거기에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강남권과 서초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강남대로에는 당연히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또 현재 코오롱까지 연결된 대기업, 거기에 역세권 재건축 단지까지 같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엔 대치동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를 학원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중심권역이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과 연결되는 라인이고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연결된 강남역, 삼성타운까지 도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단지는 이 주변이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 다 끝났습니다. 무지개. 우성까지 끝났고요.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고 건너편 쪽에 롯데라든가 삼성 그 건너편 쪽에 진흥아파트까지 또 가세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현재 서초동 지역에 현재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즐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업시설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 밀접, 현재 고도화된 현재 상권들, 그 상권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고 권역 자체가 워낙 좋고요. 그 주변의 인구들을 끌어들이는 유동인구, 생활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반포IC와 서초IC 구간의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돼 2025년도까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도로로 만든 지역이 어디냐? 남북축이죠. 화성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경부선입니다. 그 경부선이 현재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개발될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C 노선, A 노선이 가장 빠르죠. A 노선이 더 빠릅니다. 일산부터 연결된 동탄까지 연결된 부분. 거기에 현재 B 노선이라든가 추가 연장선까지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GTX 노선은 아마 수도권 지역에 한 5개 노선 정도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양재역은 삼성역 다음역으로 현재 이미 확정된 노선이고요. 전철역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서 현재 실제적으로 광역 환승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철역이 3개가 되기 때문에 환승센터부터 해서 그 주변 환경들이 워낙 좋아지고 현재 생활형 SOC 사업이라든가 서울 서초구청사도 현재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초구청도 도시관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변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양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1차 단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물권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은 당연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밸리 같이 일반 기업체들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15,000개 이상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또 업무시설들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이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를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될 테고요. 일단 초역세권,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지속적 임대 소요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발허자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은 현재 그 수익률까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활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영 또는 임대로 활용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초역세권 상가를 강남에서 구입한다. 이 정도 가격에 굉장한 매력이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신부단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대기업들 거기에는 국제로 복합지구라고는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하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철력을 따지게 되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 또 현재 전철 이용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임대료라든가 그 기본 상권 자체의 가격 자체가 단가가 다르죠. 강남역이 당연히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을 테고요. 현재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현재 유동인구가 계속 빼곡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지구 외에 상업시설들이 워낙 좋다 보니 외부 인구들이 그만큼 유입되는 지역이고 생활인구나 유동인구 또는 현재 소비하는 소비인구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까지 현재 가세하고 있는 테헤란로 일대는 젊은 층의 인구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고 젊은 여성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구조 상당히 선호하고요. 깨끗한 주차 공간에 실제로 또 내부 구조도 깨끗하고요. 건물 자체가 또 전철과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환경도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테헤란로가 가장 메인 축입니다. 그 축에는 강남역부터 삼성역이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확장되고요. 확장되는 것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연결되어 있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강남역 일대에 있는 롯데칠성 코롱부지 현대 이런 지역들의 어떤 개발 사업, 국제업무 상업 복합개발 중심지 거기에 현재 서초역 중심지로 되어 있는 옛 정보사 부지 개발 이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가로선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개발되면서 세로 축으로는 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삼성 역삼선릉 강남이 벤처산업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붉은색 라인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 R&D 센터가 있는 양재역부터 해서 강남, 역삼선릉, 삼성까지 또 신사, 논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삼성동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예술문화 복합단지부터 국제로 또 문화, 예술, 회의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KTX 동북부 연장이라든가 지하 6층까지 개발되는 통합환승센터 같이 연결되면서 그 이용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 거대 도시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남 일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칠성까지 현재 그 기존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허용 용적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당연히 그만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임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 금액 2천만 원, 보증 금액 11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초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높은 수익률 노후 생활 보장 가능하고 토지가 급등할 수 있는 상업지다 보니까 향후에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초역세권 현재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지 소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의 부동산 격변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1:1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김성진 소장님께서 인구 이동의 지역별 양극화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2030 세대를 떠나서 이제 인구의 이동이라고 하죠. 도시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주택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감소나 또 인구의 이동 자체도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급격하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이동이나 또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30년까지죠. 수도권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권과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심권으로 이런 인구의 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연령 불문하고 수도권 매수 쏠림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도심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조건들이 도심에 가장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프라가 됐던 학군이 됐던 또 직장군이 됐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와 직장군 다양한 요소들이 배치가 잘 되어져 있는 도심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이동과 또 인구의 감소도 마찬가지죠. 인구의 이동도 연평균 증가율이 최고치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매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30년도까지 가구 수랄지 인구수가 가장 많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평균 증가율 자체가 경기권과 또 인천, 또 전국 평균 자체가 상당히 높은 데이터를 나타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인구의 이동, 인구의 감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동도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또 기존부터 많이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되는 가구 수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별 인구 편차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경기권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경기권에 만들어지는 신도시들 또 그러한 기존의 신도시나 재건축을 통해서 신도시가 다시 재박업이 되는 것들이고 새로운 미니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그곳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 바운더리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율도 봐야겠죠. 인구의 이동도 중요하겠지만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 2030년도 후부터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 30년도, 40년도 그죠? 가구수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권이 가장 뛰어나게 가장 많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포함해서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로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현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세종과 경기권 및 인천은 오히려 더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도시화가 전부 다 잘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러한 가구 수와 유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의 가격 또한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서울 포함 대도심 주택 수요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이고 이것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수도권 바운더리 안에 이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곳에 인구의 이런 집중화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즉 개발이 잘 된 상급지와 함께 노후지의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입지가 좋은 곳은 인구 밀도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울이 됐건 경기권이 됐건 지방의 도시가 됐던 이러한 조건들이 잘 맞는 입지 좋은 입지들은 앞으로 향후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구 감소도 이제 본격화를 시작합니다. 2040년대부터는 가구 수의 감소도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높은 이런 고령화 지역이겠죠.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들은
인구의 감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많은 인구 현대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고령화를 통해서 가구 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권 즉 수도권이죠. 대전과 세종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젊은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도심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주택 시장의 상대적인 잠재적으로 하락적인 침체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2030 젊은 세대들은 내가 10년, 20년, 30년 거주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가족을 꾸미고 가정을 꾸미고 그러한 장기적 방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도시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들 또 학군과 입지와 인프라, 직장군까지 여러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년도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도시가 상당히 안전한 수요층의 안전한 확보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나 또 인구의 이러한 확보까지 안전한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 주택 매수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렇게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와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죠. 즉 CAGR 퍼센트를 활용하신다면은 이 퍼센트 자체가 높을수록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는 이러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2030년도 중반까지는 가구가 증가하는 도심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즉 도시화가 되거나 재개발 지역이나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신도시 지역들 이런 신도시 지역들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도 즉 인프라와 학군도 상당히 그런 풍족한 수요도 뒷받침이 되는 입지여야겠죠. 2040년도부터에는 대도심 중에 젊은 도시를 상당히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 층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도시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타겟으로 인해서 그러한 도심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입지, 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또 학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이런 학군과 인프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입지에 좋은 인프라와 함께 학군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한 입지들을 선택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구 감소와 또 인구 이동 상당히 많은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수와 그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개최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북의 또 한 지역이죠. 강동구 고덕동이죠. 이 지역은 이 한강변을 먼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한강변이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강에 가까운 것은 올림픽대로나 또 간선도로들, 또 강변북로, 또 더군다나 거기에 이어지는 IC 라인이나 향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대형 교통망들도 주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특이한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면은 현재 9호선의 연장 사업이 예정되어져 있는 샘터공원역이 바로 이제 집 앞에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9호선의 초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동구의 도심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아직 마지막 남은 이런 저층 주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미사 신도시나 고덕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기본 베이스를 상당히 잘 깔아주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부분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기본 조건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도 점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은요 아무래도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한다면은 강남 쪽의 메인 라인들을 통해서 직주 근접성의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5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도시권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라인들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로망과 또 대중교통까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고덕 2-2지구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9호선의 입지가 예정이 된다는 것은 9호선과 함께 좌측으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공사도 이어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초등학교 라인들의 학군이면 학군, 녹지면 녹지, 노후도면 노후도 바로 반대편에 도로 맞은편에 지어지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새로운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위치적인 지리를 참 잘 가지고 있죠. 거기에 뭐 동의율이랄지 노후동수 연면적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점수 자체가 상당히 현재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지역이 자치구청장의 의견 제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정비 사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자, 2040의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라인들은 이 초고층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고층화나 도시화, 슬림화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주 근접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고덕 비즈밸리는 새로운 업무처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 지역에는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을 하면서 그만큼 직장군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없었던 직장군들, 대규모 직장군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직주 근접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까지 더 추가적인 부분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8호선과 함께 9호선의 연장 사업, 8호선, 5호선의 연장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곳곳에 이제 역세권이 배치가 되는 효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자체도 이 고덕동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서 시작돼서 고덕동을 지나서 용인, 안성,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런 고속도로의 망도 이런 개발이 이제 거의 완성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교통망이 내 집 주변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셔야겠죠. 자, 금액대가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쓰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임대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실투자액이 이런 채 3억 원이 안 되는 2억 5천만 원, 2억 원대 중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월세 한 120, 130까지도 충분히 흡수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즉 재개발의 이렇게 유명한 지역들은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기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리 선점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입지를 탁월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 고덕동을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노량진동 요즘에 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서울의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과
또 영등포구, 여의도와 함께 우측에는 강남 3구가 위치하고 있죠.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한 바로 노량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도심의 중심에 가운데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량진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강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하철 노선 자체도 황금 노선인 9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의도나 뭐 강남이나 강 건너에 용산까지도 상당히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자,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돌아보고 하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은 이런 고시원들이나 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유명한 또 지역이고 이 지역이 상권이 상당히 사람이 정말 많았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많은 이러한 슬럼화가 진행이 되면서 오래된 이런 빨간 벽돌집과 함께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업성도 뛰어나고 골목골목이 상당히 좁은 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도길이랄지 뭐 주차장의 비율이나 뭐 필지나 또 사업성까지도 높은 점수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에 힘을 얻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한강권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노량진 뉴타운들이 개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거기에 또 지하철 노선이면 노선, 또 역세권과 함께 9호선과 1호선, 또 이런 서부선 노량진역까지 앞으로 이 노량진역 자체가 1호선과 9호선, 서부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뉴타운의 개발과 함께 해당 입지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반경 안에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주변 지역들은 이미 아파트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슬럼화가 되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또 노후도와 함께 저층 주거지와 상당히 많이 밀집해져 있고요.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앞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로 이제 역세권 바로 위로는 지도상에 안 보이지만 이제 바로 한강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권과 함께 강 건너의 용산까지도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노량진역 주변 일대가 상당히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강권과도 상당히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에는 4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가 없는 이러한 신축 불모지라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도 자체가 점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층 주거지와 함께 뭐 이종 주거지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현재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노후도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입지와 또 이러한 사도길 그러한 필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부선이 추가가 확정이 되면서 노량진역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뭐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은평구죠. 멀리는 고양시부터 내려오겠죠. 세전역부터 은평구와 마포구를 뚫고 영등포 여의도를 뚫고 나서 이제 동작구 노량진도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역세권이 생겨나는 것을 즉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강 건너편에 바로 이제 용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 이제 국제 업무 단지가 앞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 엄청난 큰 규모의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이러한 대형 업무처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러한 주거지의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여의도, 강 건너에는 용산, 또 오른쪽에는 강남 상구를 바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의 목적성이 상당히 뛰어난 입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룸 구조의 주택이고요. 4억 6천에서 현재 4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5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 노후된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임대가율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전세가를 생각하신다면은 2억 원에서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합리적인 가격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120에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이용하시던 또 이런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이 가장 또 키포인트고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